자,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치열하게 달려왔던 정치권의 지난 1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근, 차재건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정치인사이드를 진행하면서 두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신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반갑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분기별로는 한 번씩 좀 만나 뵙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뭐 구가 하나 보면서 하니까 좋죠. 오늘 두 분 다 저보다 더 잘생기셔가지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렀는데 올해 두 분 어떻게 지내었다 좀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올해는 뭐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바쁜 프로젝트도 마감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하는 한 해여서 꽤 요즘은 좀 시간이 많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한 해였는데 제가 좀 다루는 이 정치 분야 이런 분야들은 정말 정리가 안 되는 한 해여서 이슈들이 많았죠. 사회적으로는 되게 제 스스로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 좀 침울해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한 해였던 반면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개인사들은 좀 정리되는 그런 한 해였어요. 네. 조금 복잡 미묘한 한 해였다. 복잡 미묘한. 우리 차 교수님은 워낙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을 아예 떠난 상태를 만들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왜냐하면 신경을 쓰니까 안 되겠다. 이제 좀 띄워놓고 보자. 우리 차 교수님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사자성어가 매년 선정되잖아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선정해 주는데 이번 사자성어가 과이불개예요. 그렇죠? 어렵다. 저는 이런 거 찾아내시는 분들한테 진짜 개인 교섭을 받고 싶어요.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서 처음 들었는데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뜻이 그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렇죠. 잘못은 있어나 고치지는 않는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차 교수님부터. 저는 되게 명쾌하다. 명쾌하다. 이 정권 저 윤석열 정부가 뭐 1년은 안 됐지만 적어도 6개월 뭐 7개월 8개월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과이불개는 저는 정권이 보여준 그 현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말이다.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제가 만약에 붙이자면 저는 위록지마도 있다. 위록지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딱 그대로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자성어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복잡한 일들 바이든 날리면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저건 아닌데 하는데도 그분은 그거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된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위록지마도 꽤 괜찮은 잘 알려진 뭐 사자성어긴 하지만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항상 이 정치권이 이제 다투는 모습을 가지는데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차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위록지마 동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싸잡아서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실 때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에 누구는 정말 잘하는데 누구는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한자보다도 저는 안하국민 네네. 안하국민이다. 안하무인에서 안하국민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뭐 누가 그렇게 한국을 집요하게 보겠습니까만은 동네 창피 뭐 이 정도로 알고 싶었어요. 그건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모르겠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동네 창피까지. 본격적인 이제 정치 이슈 짚어보죠. 올해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또 6.1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들도 있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잡았고 이재명 대표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패했습니다. 대선 때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 네. 그때 뭐 이슈들 많았는데 짜릿했죠. 기억해 보시면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그때 이슈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다 지워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그 이유가 너무도 떠들썩하고 요란했기 때문에 저분이 뭘 하려고 했었나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저분이 어떤 실수를 할까를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저분이 해야 될 것들 약속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국민들이 두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정리해 가고 계시니까 저는 뭐 내년 한 해는
아마 국민들이 하나하나씩 아마 대선을 리콜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너 이거 약속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따지고 묻는. 그래서 아마 총선을 굉장히 바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거의 몇 번 없었던 장대 높이뛰기였죠. 장대 높이뛰기. 아슬아슬했다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에 키 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끄트무리에 장대 높이뛰기로 솟아오르는데 보니까 저 누구야 하는 그분이 당선이 되셔서 네. 장대 높이뛰기 정치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이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좀 참고 봐드리는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렇죠. 정말 잘하셔야죠. 우리나라 정치에서 대통령 후보들 보면은 참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하면 미국은 그러면 네. 미국은 그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게 발전됐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후보들 보면은 사실은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인가 그런 생각을 정치학자들이지만은 네. 하게 되죠. 네. 자, 그래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봐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8개월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8개월 좀 평가해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8개월을 놓고 볼 때 처음 시작해서 몇 달 동안보다는 지금이 대야나 이런 걸 제외하고 네.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그죠?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서는 조금은 안정된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안정이 되고 당이 안정되고 보다도 네. 어떤 정책을 통해서 아까 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정말 중대한 전환의 과제들이 많거든요. 경제도 그렇고 뭐 기술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정책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저는 뭐 근데 우리가 실험 뭐 자연과학의 실험들은 그리고 공학의 실험들은 실험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그래서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하면 그것도 어떤 그 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네. 다르게 적응하면 되고 해서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저는 실험할 부분은 아니다. 특히 국가를 단위로 하는 그런 종류의 정치는 이 사활을 간 경쟁 국가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실험해볼 만한 기간으로 1년을 준다. 저는 그건 되게 나이브한 좀 순진한 그런 생각이다. 네. 국민들은 항상 준비된 대통령을 사실 원하는 거고 준비된 대통령이 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와서 1년 뭐 2년 내 세월을 난 준비 안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험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빨리 이 실험의 정치를 그만두고 이제 정말 세련되고 프로다운 정치를 좀 해나갈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네.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교정, 생각에 대한 교정들이 저는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실험은 내년에도 아마 계속될 거고 그러면 나라는 저는 혼미해진다. 그래도 이건 좀 잘했다. 차 교수님. 기억을 떠올리기 굉장히 힘들지만 네. 더듬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형식을 빌리고 많은 문제점을 가졌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도어스태핑을 해서 저는 그걸 매일 하는 걸 제게 좀 개인적으로는 매일 하는 건 어렵고 힘들 거야. 그래서 문제가 많을 거야 생각했는데 저는 도어스태핑 같은 것들을 일주일 정도 가볍게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들로 해왔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는 되게 좀 참신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도어스태핑. 예. 조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한 6개월쯤 뒤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딱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떠오르는 게 잘 없어서 한 6개월쯤 뒤에. 네,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이게 잘 안 떠올랐어 그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과 야당 뭐 상생과 협치보다는 갈등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는데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내년이 더 치열해질 거다. 더 치열해진다. 저는 내년이 더 치열해지는 이유는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자기의 정치적인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다음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한 갈등의 문제,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흘러간 과거 정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갈등이 되게 좀 심각해졌다면 네. 저는 다음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렇죠. 을 포함한 뭐 그런 당대표 세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의 갈등들이 더 치열해지고, 그건 아마 저는 뭐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 안에서도 분열의 정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속에서 저는 좀 그래도 그거하고 네. 국정을 운영하는 거하고는 네. 조금 차별화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 그게 섞이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국정은 되게 난맥상을 많이 보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계속 이렇게 뭐가 그릇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나는 게 이 세 개의 중요한 선거가 계속 겹쳐서 일어나요. 지선, 대선, 총선, 지선, 대선, 이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선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선거가 한번 끝나고 나면은 4, 5년 기간은 안정적으로 뭔가 운영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국정 운영이나 정책보다도 선거 대비, 또 그다음 선거 대비, 또 그다음 선거 대비, 선거를 위한 선거가 계속 이어지는 이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볼 땐 총선하고 네. 대선하고의 어떤 간격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뭐 4년 중임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소를 제도화시킨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그게 또 정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또 정쟁이 되고 또 계속 그게 이어지니까 이게 어렵지 않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계속 돌아가면서 좀 악순환만 하고 있는 느낌. 자, 이번에는 좀 시선을 야당으로 가봅니다.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패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대 야당의 수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하는 상황인데 이 대표의 운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대표는 뭐 응하겠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이미 조금 비치고 있고, 당에서도 이제 당에서 오히려 그게 논란이 좀 될 정도인데, 저는 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또 그걸 계속 배척했을 경우에 이 대표한테 올 수 있는 왜 저래 뭐 이런 어떤 의혹의 눈초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수준에서 저는 방어할 거는 방어하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문제는 성남 FC 하나만 갖고 멈출 그 윤석열 정부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대통령실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죽일 때까지 아마 죽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파고 또 파면 뭔가 우물은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어서 이 싸움은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강제로 털어내고 네. 뭐 그런 속에서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죽는다, 그러면 아마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인으로 살아있고 다음 대선에 나오는 살아있는 민주당의 실세 권력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윤석열 정부는 1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그 여러 가지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민주당 쪽 분들이 하는 얘기도 그거죠. 똑같은 얘기인 게 성남 FC, 그다음에는 아마 대장동,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내는 거는 정치공학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거든요. 네. 하나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조금 물러갈 때 또 새로운 것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그게 근거가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저는 모르지만은 그런 절차와 과정은 계속될 거다. 근거 있고 없고는 저는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래요? 명확한 목적은 창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꼬리표를 다는 거고. 저는 문제 있는 애야. 문제 있는 애기 때문에 기소라고 하는 검찰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낙인 찍는 효과. 저는 이건 이미 상당히 거두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적 반감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저는 아주 획격한 전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냐, 이거에 대한 평가를 아마 윤석열 정부가 할 거고, 저는 아직까지 그 평가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기소해서 재판까지 끌고 가서 재판 간다는 거는 뭔가 뒤가 구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에서 아마 멈출 가능성, 저는 그 정도는 봐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는 프레임 씌운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저거는 저런 거 하는데 그건 이미지죠.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워가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유권자나 또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라고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그런 것도 겁니다. 있고 저는 당 내부에 분열의 씨앗을 키울 수 있는 게 중요한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게 발화제죠, 발화제. 이미 그 발화제는 싹 트고 있고 친명 반명 친명 대 반명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수겹장인 거죠. 사실 대통령실로서는 양수겹장인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의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자, 그 윤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하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평가와 전망을 좀 보고요. 두 명 외에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저희가 미리 좀 선정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 분씩 좀 꼽은 인물을 얘기해보죠. 나 이거 못 봤어. 지금이라도 당장 뭐 생각을 해보시면 핫한 인물. 핫한 인물? 올해. 와우.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말고. 올해 이재명 대표 말고요. 정치인이 아니라 넓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한동훈 장관도 있고요. 먼저 가져가셨네. 네, 그다음 또 원희룡 장관도 있고 지금 뜨는 인물들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내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의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딱히 자, 차 교수님도 한동훈 장관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셨어.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 대극에 있는 한 분 윤상영 총경, 그다음에 임원정 검사 이 정도가 제 관점에서는 한동훈 안티 한동훈으로서는 가치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저는 경찰국 논란이 진짜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뭐 윤상영 총경 같은 경우는 아마 파면 그걸 받았죠. 그렇지만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민주당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